네, 요청하신 대로 벌프 김재영 원장, 띠아오 김재영, 벌프의 시선과 목소리로 의학적 깊이와 인문학적 통찰을 담아 1만자 분량의 긴 호흡을 가진 강의 형식으로 리라이팅했습니다. 단순한 테크닉의 나열이 아니라 왜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기존 메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하여 듣는 이가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삽사인 김재영 원장의 부부 성의학 특강 벌프 주제 엇갈린 시계를 맞추는 밤에 대하 그 해부학적이고 감성적인 여정 벌프 안녕하십니까? 수만 번의 상담과 진료를 통해 대한민국 중년 부부들의 말 못할 고민을 치유해온 여러분의 성건강 주치의 벌프 김재영 원장 벌프입니다. 오늘 저는 진료실 책상 너머에서 수없이 목격했던 그 안타깝고도 흔한 비극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많은 부부들을 뵐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안타까움은 두 분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 함께 늙어가고 싶은 의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침실이라는 내밀한 공간에서 두 사람의 생물학적 시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지 못해 발생하는 불협화음, 그 구조적인 엇박자가 두 분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성의 몸을 비유하자면 시각적 자극 한 번에 불꽃이 치어오르는 건조한 장작이나 휘발유와 같습니다. 반면 여성의 몸은 뇌의 시상하부에서 시작된 미세한 신호가 척수를 타고 내려와 온몸의 말추 신경을 깨우고 마침내 골반으로 혈류가 모여 끓어오르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깊고 넓은 호수와도 같습니다. 이 거대한 생리학적 시차, 타임 레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남성의 속도대로 굳게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할 때 사랑의 행위는 쾌락이 아닌 고통이 되고 친밀감은 공포와 의무감으로 변질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성교의 기술을 가르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체 해부학적 구조와 신경계의 반응 원리, 그리고 내 과학을 통해 잃어버린 두 사람의 리듬을 되찾는 근본적인 의학적 솔루션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이 서로의 몸을 재탐험하고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부의 건강한 제2의 신혼을 위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벌프 구독과 좋아요 벌프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의학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삽사인 제1장 전이 포어플레이 보다 먼저 이완 릴렉세이션의 생리학 우리가 흔히 범하는 첫 번째 오류이자 간과하는 의학적 사실은 바로 벌프 자율신경계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 벌프의 작용입니다. 현대의학, 특히 성의학에서는 성적 반응을 단순히 생식기 혈관의 문제가 아닌 자율신경계의 고도화된 밸런스 게임으로 봅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긴장, 전투, 도피를 관장하는 벌프 교감신경, 심퍼세틱 너브, 벌프과 휴식, 소화, 이완, 그리고 성적 흥분을 담당하는 벌프 부교감신경, 패러심퍼세틱 너브, 벌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교감신경이 우위인 상태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자녀 교육 문제, 노후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 등으로 인해 우리 몸은 24시간 전투 모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생존을 위해 혈액이 뇌와 근육으로만 쏠리고 혈관은 수축하며 감각은 외부의 위협을 감지하기 위해 날카로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편의 손길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그 자극을 사랑이 아닌 침입이나 공격 혹은 귀찮음으로 인지합니다. 교감 신경이 곤두선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테크닉도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년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성감을 자극하는 전이가 아니라 바로 벌프입니다. 교감 신경의 스위치를 강제로 끄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야만 비로소 여성의 몸은 빗장을 풀고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한겨울 꽁꽁 동투를 녹이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언 땅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땅이 녹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깨져버립니다. 따스한 햇볕 같은 은은한 온기로 천천히 녹여야 그 안에서 생명이 움틉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견고한 긴장을 녹일 수 있을까요? 삽사인 제2장 뇌를 진정시키는 첫 번째 터치 등 100의 재발견. 뇌 과학적으로 볼 때 벌프 피부는 제2의 뇌 벌프입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뇌와 피부는 에베어디라는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피부를 어루만지는 것은 곧 뇌를 직접 쓰다듬는 것과 동일한 신경학적 진정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남성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벌프 접촉의 순서와 위치, 시퀀스 앤드 로케이션, 벌프입니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곧바로 가슴이나 성기 같은 예민한 곳으로 직행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감각 수용체가 밀집된 부위일수록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접촉은 뇌에 비상경보를 울리게 하여 근육을 수축시키고 통증 신호를 유발합니다. 우리는 가장 덜 위협적이고 심리적 방어 기제가 가장 낮은 곳부터 공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벌프 등 더백 벌프입니다. 의학적으로 척추 라인을 따라 분포하는 척수신경들은 우리 몸 전체의 감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고속도로입니다. 파트너를 편안하게 엎드리게 하거나 옆으로 눕게 한 뒤 손바닥 전체의 넓은 면적을 이용해 목덜미, 경추에서 꼬리뼈, 청골,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려 보십시오. 이때 가장 중요한 디테일은 벌프 손의 온도 벌프입니다. 차가운 손이 닿는 순간 혈관은 수축하고 교감신경이 다시 튀어오릅니다. 반드시 손을 비벼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기를 만든 뒤 접촉해야 합니다. 척추 양옆에 척추기립근을 따라 부드럽게 내려가는 따뜻한 손길은 뇌에 지금은 안전해. 이곳엔 맹수도 경쟁자도 없어. 오직 우리 둘뿐이야 라는 강력한 안전 신호를 보냅니다. 등 마사지는 벌프 옥시토신, 악시토선, 벌프과 벌프 세로토닌, 세로토닌, 벌프 분비를 촉진합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의 호르몬이자 애착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혈액 속에 충분히 퍼져야만 여성의 뇌는 비로소 경계태세를 해제하고 성적 모드로 전환될 준비를 마칩니다. 단순히 피부를 문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림프의 흐름을 따라 노폐물을 흘려보내고 하루 종일 굳어있던 근막을 이완시킨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십시오. 삽사인 제3장 번방에서 중심으로 혈액순환의 예열 과정. 등에서 시작된 손길은 이제 서서히 팔과 다리의 벌프 말초 부위, 익스트레모티즈, 벌프로 이동해야 합니다. 뇌 속의 감각 지도인 호문쿨루스,
호몽클러스를 보면 손끝과 발끝은 아주 넓은 영역을 차지할 만큼 예민하지만 동시에 성적인 위협감은 매우 적은 부위입니다. 손가락 하나하나, 발가락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눌러주고 쓸어주는 행위는 마이추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성적인 흥분은 결국 벌프 혈액순환, 히모다이내믹스, 벌프의 문제입니다. 마이추의 혈관이 열리고 혈액이 원활하게 돌기 시작해야 추후에 골반 내 장기로 혈류가 폭발적으로 모이는 혈관 우열 현상이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서두름은 절대 금물입니다. 마치 아주 느린 템포의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듯 일정한 리듬과 압력을 유지하십시오. 예측 가능한 부드러운 자극은 뇌파를 안정적인 벌프 알파파, 에이퍼 벌프 상태로 유도하려 파트너가 가수면 상태와 같은 깊은 이완, 즉 트랜스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하지만 임상적으로 볼 때 비성적인 부위, 난섹스웰 존의 접촉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성의 오르가슴 도달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에어리 엔진의 성능을 제대로 끌어올리는 원리와 정확히 같습니다. 삽사인 제사장, 실내의 문을 여는 열쇠, 복부와 호흡, 등과 사지를 충분히 이완시켰다면 이제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복부 벌프로 향할 차례입니다. 복부는 해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복강 내에는 수화기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인 복부 대동맥과 대정맥이 지나가며 골반으로 향하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밀집해 있는 교차로입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복부는 동물의 세계에서 자신의 가장 약한 급소를 드러내는 곳이기에 이곳을 허락한다는 것은 당신을 해치지 않겠다는 깊은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것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울 뿐만 아니라 복부 대동맥 벌프을 물리적으로 자극하려 하반신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폭시킵니다. 이때 손바닥의 따뜻한 열기가 복부 깊숙이 장기까지 전달되도록 지그시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복부의 긴장이 풀리면 횡격막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며 호흡이 깊어집니다. 낮고 빠른 흉식 호흡에서 깊고 느린 복식 호흡으로 바뀌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몸과 마음의 빗장이 풀렸다는 생물학적 총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포착했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은밀한 영역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삽사인 제5장, 서해부 림프와 도파민, 기대감의 미학.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목표 지점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벌프 주변부 자극 효과, 퍼리퍼럴 스티뮬레이션 이펙트, 벌프라는 신경학적 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통증이나 쾌감은 발생 지점에서 주변으로 파동처럼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부를 자극하면 그 파동이 중심부로 전달되어 강력한 예열 효과를 냅니다. 허벅지 안쪽, 즉 벌프 내전근 벌프 부위는 림프절과 신경이 매우 발달한 곳입니다. 무릎 안쪽에서 시작하여 서해부, 사타구니, 라인을 따라 천천히 손을 움직여 보십시오. 이곳은 성기로 가는 관문이자 림프 순환의 요충지입니다. 이 부위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은 서해부 림프절을 자극하여 골반 내 정체된 체액을 순환시키고 성기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손길이 서해부에 닿을 듯 말 듯 할 때 뇌에서는 벌프 도파민,
벌프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도파민은 보상과 기대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곧 더 좋은 자극이 올 거야 라는 기대 심리를 자극하러 흥분도를 극적으로 높이는 것이죠. 직접 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부를 맴도는 손길만으로도 여성의 골반 근육은 미세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묘한 떨림을 손끝으로 감지해야 합니다. 기계적인 매뉴얼이 아니라 상대방의 피부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압력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감, 커뮤니언입니다. 삽사인 제6장 해부학적 통찰, 치골과 대음순의 비밀. 이제소는 벌프 치골 결합, 퓨빅 심피서스, 벌프 부위, 즉 음모가 자라나 있는 뼈 부위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피하 지방층이 두껍고 단단한 뼈가 만져지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클리토리스, 음액는 겉으로 드러난 작은 콩알만 한 돌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피부 아래쪽으로 길게 뻗은 벌프 음액다리, 크루러, 벌프 전정구, 베스티벌러 벌브즈, 벌프라는 발기 조직이 치골 아래질 입구를 감싸며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아래쪽을 공략하기보다는 이 치골 부위를 손바닥 전체로 지그시 눌러주거나 온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골반뼈 안쪽에 위치한 내부 생식기 구조물들의 간접적인 압력을 전달하러 깊은 곳에서부터의 울림을 만들어내는 고도의 테크닉입니다. 이제 우리는 벌프 대음순 벌프이라 불리는 A음부의 바깥쪽 경계선에 도달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이곳은 지방 조직이 풍부하여 내부의 예민한 기관들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직은 내부로 진입할 단계가 아닙니다. 마치 깃털로 스치듯 손가락 끝에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대음순의 겉면을 위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전달됩니다. 이때 손가락의 움직임은 직선보다는 곡선이 좋으며 피부 표면의 솜털 하나하나를 감지한다는 느낌으로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벌프 강약 조절과 리듬의 번주 벌프입니다. 신경생리학적으로 우리 뇌는 반복되는 동일한 자극에는 금방 적응하여 무뎌지는 수능, 애댑테이션 현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한 번은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조금 빠르게 혹은 원을 그리다가 직선으로 움직이는 등 다채로운 패턴을 구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규칙성은 뇌의 주의력을 환기시키고 감각의 역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된다면 여성의 질 입구 쪽이 촉촉해지는 생리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벌프 질점막의 여과 작용, 베저넬 트랜스데이션, 벌프이라고 부르는데 골반 내로 혈액이 몰리면서 혈관 내 압력이 높아져 수분이 세포 밖으로 배어나오는 현상입니다. 이는 남성의 발기와 정확히 동일한 혈관 반응이며 이것이야말로 제 몸은 준비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가장 확실하고 건강한 신호입니다. 삽사인 제7장 수음순과 클리토리스, 섬세함의 극치. 하지만 많은 남성분들이 이슬 맺힌 신호를 보자마자 곧바로 삽입이나 강한 자극으로 넘어가려 하는 우를 범합니다. 김재영 원장으로서 단언컨대 이때가 가장 고도의 인내심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다고 해서 요리가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벌프 숨순 벌프 즉 안쪽에 얇은 점막 조직으로 접근해 봅니다. 수음수는 대음순과 달리 지방 조직이 없고 수많은 신경말단이 표면에 노출되어 있어 매우 예민합니다. 사람마다 모양, 크기, 비대칭 여부가 모두 다르기에 파트너의 해부학적 특성을 눈과 손끝으로 기억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곳은 건조한 상태에서 마찰이 일어나면 쾌감이 아닌 쓰라림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반드시 충분히 분비된 애액을 손가락에 묻혀 윤활막을 형성한 뒤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만져야 합니다. 만약 갱년기 호르몬 변화로 자연 분비물이 부족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수용성 윤활제, 젤을 사용하십시오.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이제 여성 성감의 핵심인 벌프 크리토리스, 음액 벌프에 접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작아 보이는 기관에는 무려 벌프 8,000개 이상 벌프의 감각신경 말단이 고밀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성 성기 전체에 분포한 신경이 약 4,000개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그 예민함의 밀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에 이곳을 다룰 때는 마치 뇌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처럼 혹은 안과 의사가 각막을 다루듯 지극히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액 기두를 손가락으로 직접 자극하는 것은 예민한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은 날카로운 통증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그 중심부를 직접 건드리지 마시고 주변을 맴돌아야 합니다. 음액 머리 위쪽, 약 2cm 떨어진 지점에서 검지손가락의 지문 부위를 이용해 아주 작은 동전 크기의 원을 그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다가 잠시 멈추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미세한 움직임. 직접 닿지 않아도 그 주변의 피부가 움직이며 전달되는 간접적인 진동만으로도 신경은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손가락의 압력은 잘 익은 복숭아를 눌러보거나 아기 피부에 로션을 바를 때처럼 아주 가벼워야 합니다. 삽사인 제8장 지스파트 환상과 실제 사이. 자, 이제 많은 부부들이 궁금해하면서도 가장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벌프 지스파트 벌프에 대해 의학적 진실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원장님, 저는 지스팟을 못 찾겠어요. 제가 비정상인가요? 라고 묻는 여성분들이나 아내의 지스팟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분위기만 망쳤습니다. 라고 토로하는 남성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먼저 팩트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스팟은 모든 여성에게 해부학적으로 뚜렷하게 존재하는 스위치 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는 주제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질 입구에서 약 3에서 5cm 안쪽, 질의 앞벽, 배꼽 쪽 방향에 위치한 신경 밀집 구역을 지칭합니다. 해부학적으로는 요도 주위 분비선인 벌프 스킨선, 스킨즈 글랜지즈, 벌프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진내벽이 다른 곳과 달리 약간 오돌토돌하거나 스펀지 같은 질감을 띠기도 합니다. 이곳을 자극할 때는 손가락을 진내부에 넣어본 뒤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하고 손가락 끝을 구부려 이리야 come here 라고 손짓하는 듯한 동작을 취해야 합니다. 질벽을 긁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배꼽 쪽으로 지그시 밀어 올리거나 둥글게 원을 그리며 압박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벌프 모든 여성이 이 자극을 쾌감으로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벌프입니다.
어떤 여성에게는 이 부위의 자극이 강렬한 쾌감을 주지만 어떤 여성에게는 방광이 압박되어 그저 소변이 마려운 느낌, 의외 만들거나 심지어 불쾌한 통증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마다 신경분포와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며 결코 비정상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보물처럼 G스팟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만약 두 사람이 시도해 보았는데 특별한 반응이 없거나 불편하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즐거움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 몸에는 G스팟 말고도 수많은 성감대가 존재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벌프 탐색 그 자체 벌프입니다. 여기를 누르니까 어때? 좀 더 세게 해볼까? 이렇게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쌓이는 신뢰와 친밀감이 그 어떤 물리적 자극보다 강력한 심리적 체험제가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G스팟 자극을 시도할 때 비어있는 다른 손으로 외부의 클리토리스를 동시에 애모해 보십시오. 안과 밖에서 오는 신경 자극이 척수에서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샌드위치 테크닉이라고도 부릅니다. 삽사인 제9장, 구강 애무와 이생, 그리고 일관성의 법칙. 이제 손을 이용한 애무를 넘어 입과 혀를 사용하는 구강 성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쑥스러워하거나 위생적인 문제로 꺼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구강 점막과 혀의 부드러움은 손가락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질감과 온도를 가집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청결 벌프입니다. 이는 사랑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입 냄새나 몸의 불쾌한 냄새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순식간에 깨뜨립니다. 관계 전 양치와 가글은 필수이며 손톱 정리 또한 기본 매너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세정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벌프 질 내부까지 비누나 세정제로 씻는 것은 절대 금물 벌프입니다. 여성의 질 내부는 벌프 렉토버실러스, 벌프라는 유익균이 상주하며 악산성 환경 pH 3.5에서 4.5을 유지해 외부의 나쁜 균을 막아내는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알칼리성 비누로 내부를 씻어내면 이 밸런스가 무너져 오히려 세균성 지렴이나 불쾌한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물로 외음부 겉면만 부드럽게 씻어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구강 애무 시 가장 중요한 신경학적 원리는 벌프 자극의 일관성, 컨시스턴시, 벌프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이 흥분하여 신음소리를 내거나 몸을 비틀기 시작하면 지금이다 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속도를 높이거나 혀를 강하게 움직이는 오류를 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경생리학적으로 볼 때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이 오르가슴이라는 신경절정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은 좁고 가파른 계단을 한 계단씩 집중해서 올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의 정상에 닿았을 때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등을 확 떠밀거나 발을 걸면 리듬이 깨지면서 쌓아왔던 흥분의 에너지가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상대방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절정에 가까워졌다는 신호가 오면 하던 동작을 멈추거나 급격히 바꾸지 말고 벌프 그 속도와 강도를 묵묵히 유지해 주는 것이 정답 벌프입니다. 그 예측 가능한 일정한 리듬 속에서 여성의 뇌는 안심하고 자신의 감각에 온전히 몰입하여 절정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됩니다. 삽사인 제10장 침실 밖의 배려가 밤을 결정한다. 소통과 세팅. 마지막으로
그 어떤 화려한 기술보다 중요한 부부 관계의 본질, 벌프 소통, 커뮤니케이션, 벌프과 벌프 환경, 세팅, 벌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부부들이 침실에서는 선택적 함구증 환자가 됩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밝히는 여자라고 생각할까? 라는 두려움에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몸은 내가 가보지 못한 미지의 대륙과 같습니다. 지도 없이 낯선 곳을 탐험하다가는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상대방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기를 만질 때 기분이 어때?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야? 이런 소소한 질문들이야말로 서로의 몸을 가장 잘 알게 해주는 정밀한 내비게이션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쑥스럽다면 비언어적인 신호, 신음소리의 높낮이, 호흡의 빠르기, 허리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벌프 정서적인 분위기 벌프입니다. 낮 동안에는 서로에게 무관심하거나 날선 대화를 하다가 밤에만 갑자기 몸을 요구한다면 그 어떤 여성도 마음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벌프 침실에서의 친밀감은 거실에서의 다정함에서 시작됩니다. 벌프 퇴근길 건네는 오늘 하루 고생했어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설거지를 도와주는 작은 배려, TV를 보며 나누는 가벼운 포옹과 같은 일상의 사랑이 차곡차곡 쌓여 밤의 열정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저는 벌포 24시간 전이 벌프라고 부릅니다. 삽사인 맺은 말, 번화하는 몸, 깊어가는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갱년기가 찾아오고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질건조증이 생기거나 성교통이 발생하여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연스러운 세월의 흐름이자 신체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서글퍼하거나 서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변화된 몸에 맞는 새로운 사랑법을 함께 탐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20대의 사랑이 뜨거운 불꽃이었다면 중년의 사랑은 은은하지만 오래가는 숯불과 같습니다. 속도보다는 깊이를, 횟수보다는 질을, 순간의 쾌락보다는 영혼의 교감을 추구하는 중년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김재영 원장이 전해드린 이 의학적 지혜와 가이드가 여러분의 부부 관계의 작은 불씨가 되어 다시금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건강 주치의 벌프 김재영 벌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